네, 양자역학 그리피스 25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의 A번을 보면 L 플러스 오퍼레이터에다가 이렇게 Y, LL, 앵귤러 펑션이죠. 이게 붙어 있을 때 이 값이 얼마인지 계산 없이 결정을 해봐라. 이렇게 묻는 문제인데 우선 결론적으로 답부터 얘기를 하자면 0입니다. 예, 0이고요. 자, 그러면 사실 L 플러스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자, L 플러스는 레더 오퍼레이터죠. 사다리 연산자 중에서 이제 올려주는 레이징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레이징 오퍼레이터 또는 뭐 로어링 오퍼레이터가 뭐냐,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 담론을 좀 얘기하기 전에 우선 그게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저번 문제에서 한번 함께 봤던 L 제곱 오퍼레이터와 L G 오퍼레이터,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연 레이징 오퍼레이터, 로어링 오퍼레이터가 무엇인지,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우선 어쨌든 오퍼레이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이겐 이퀘이션을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어떤 함수 아이겐 펑션이 될 텐데, 자, A라고 하는 건 L 제곱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똑같은 아이겐 펑션을 공유하는 LG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아이겐 이퀘이션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터가 서로 뮤추얼리 커뮤팅 할 때, 커뮤테이티브 할 때, 그때는 동시에 같은 동일한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 또는 아이겐 펑션을 공유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H 오퍼레이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L 제곱 오퍼레이터와 커뮤트 했었고요. 그리고 H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LG 오퍼레이터와도 커뮤트 했었어요. 자, 그래서 해밀토니안 L 제곱 LG 오퍼레이터 모두 mutually commuting 이렇게 볼 수 있겠고, S. 자, 그래서 you can find simultaneously simultaneous eigen states. 이거 state. 자, 이러한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이제 L 제곱과 LG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을 이제 사이 펑션으로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LG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 성질을 이용해 볼 건데, 자, 이런 디랑 노테이션,
이제 스타가 붙으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리를 바꿔주고 중간에 있는 A 오퍼레이터는 대거를 붙여주고 허미션 컨주게이트를 써주는 거고,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어요. 자,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LG 오퍼레이터도 뭐 LX나 LY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만, 한번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제곱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자, LX 제곱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두 번 써주는 게 되고, 사실 LX 오퍼레이터는 이제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LX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쨌든 내적은 적분일 텐데, 이 값은 같은 것을 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이제 적분식에 넣어놓고 계산을 하는 그런 적분식이자 디락 노테이션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자,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LX, LY, LG 제곱 오퍼레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LG 오퍼레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L 제곱 오퍼레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 제곱. 자, 이거는 자, 이렇게 LX 제곱, LY 제곱, LG 제곱의 합으로 써줄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이 각각의 부분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얘는 앞에 아이겐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 B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가 튀어나오게 될 텐데, B는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튀어나오고,
B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식 전체는 B제곱보다 크거나 같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왼쪽에 좌변에 있는 값은 A제곱이 되겠죠. A제곱이 아니라 그냥 A가 되겠죠. 네. 자, 따라서 A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는 B제곱이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의 제곱의 값에 크거나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제약 조건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레더 오퍼레이터를 다룰 때 어떤 값 이상으로 또는 값 이하로 내려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L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한번 다시 볼 텐데, 자, 이거는 LX 플러스 I LY 오퍼레이터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아이겐 이퀘이션을 한번 써볼 텐데, 자, 이 양변에 act L 플러스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한번 가해주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L 플러스를 왼쪽에서부터 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써줘야 되고, 자, A는 상수여서 왼쪽으로 다시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L 플러스와 L 제곱 같은 경우에는 서로 커뮤터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와 제곱 오퍼레이터는 서로 커뮤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변의 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우변은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렇게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왔는데도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겐 펑션이 왔는데도 아이겐 밸류는 A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뭐 결론을 한번 써보자면 is also eigenvector with eigenvalue A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제 그대로 아이겐밸류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LG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LG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이퀘이션을 한번 써보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L 플러스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가해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LG와 L 플러스 마이너스 이 레더 오퍼레이터 사이에는 커뮤트 하지 않습니다. 답만 쓰면 우선 이렇게 써볼 수 있는데, 자, 이 파란색 부분은 뭐 짧게 한번 풀이를 해보자면 LG 오퍼레이터는 그대로 써주고 L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실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 ly 오퍼레이터 그리고 lx 플러스 마이너스 I lg ly. 자,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했었죠, 그쵸? gx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I h l y가 튀어나와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I l g l y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 h 바 l x가 튀어나오죠. 정리하자면 자, i랑 마이너스 i 만나면 그냥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h lx.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은 플러스 I h 바 ly 오퍼레이터 정리해주면 이제 h 바 플러스 마이너스 h 바를 앞으로 뽑아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h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볼 텐데, 그러면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자리를 바꿀 수 없으니까, 커밋하지 않으니까.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자면 좌변에는 우리가 LG L 플러스 오퍼레이터 이 부분만 남겨둘 거고, 자,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이제 마이너스 H바를 옮겨줄 겁니다. 자, 그러면 B 플러스 둘 다 상수니까 B랑 H바는 B 플러스 H바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죠. 자, 여기서 이 부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처럼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L 플러스 사이 펑션, 사이 아이겐 스테이트.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제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벡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LG 오퍼레이터의 LG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벡터는 맞는데 아이겐 밸류가 그냥 B가 아니라 B 플러스 H 바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은 L 플러스 N승, 그러니까 N번 가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똑같이 얘도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겐 밸류, 얘는 이제 n번 올려주는 거니까 b 플러스 n h 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LG 오퍼레이터를 이제 LG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아이겐 스테이츠에 L 플러스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가해주게 되면은 아이겐 밸류를 1H 바만큼 올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아까 말했던 게 뭐냐면 이 B의 값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B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LG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값은 그 상한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아까 봤던 b제곱은 a보다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값, 다시 말해서 LG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값은 그 상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 레이징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계속 아이겐밸류 값을 높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딱 높이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최대로 올려가지고 이제 그 상한에 다다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LG 오퍼레이터에다가 이렇게 사이 펑션에 틸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B max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 값을 기술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아이겐 스테이트는 L 제곱 오퍼레이터와도 공유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볼 거예요. 자, 물론 이 틸다가 들어가 있는 아이겐 스테이트는 역시 레이징 오퍼레이터가 계속 가해진 그런 그런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고, 이 아이겐 스테이트는 L 제곱 오퍼레이터에는 아이겐 밸류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틸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으로 이미 올려놓은 그런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L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이 틸다 사이 펑션에 가해주면은 더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0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 0이 되어야지만 이제 더 이상 아이겐 밸류나 또는 뭐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스테이트가 나오지 않겠죠. 자, 원래 문제는 뭐였냐면 L 플러스 YLL 이게 얼마냐 물어보는 거였고요. 이거는 당연히 그럼 이제 계산 없이 우리가 0이라고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y라고 하는 앵귤러 펑션은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펑션이에요? 구면 좌표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이 펑션 써줄 때
radial 펑션과 angular 펑션의 곱이었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함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게 여기서 쓰는 우리가 디락 노테이션으로 썼던 사이 펑션은 사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이 펑션. 자, 그래서 A번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 없이 이제 쓸 수 있지만 이제 이 논리에 도달하기까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서 한 25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네, 10분 정도만 더 할애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L 플러스 자, 이 부분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L 마이너스를 가해 줘도 똑같이 0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터로 쓰였던 L 마이너스 L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조금 더 기술을 해보자면 LX 마이너스 I LY 오퍼레이터 LX 플러스 I Y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리가 LX와 LY는 서로 교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커뮤트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쓸 때 이런 계산을 할 때 순서를 함부로 바꿔주면 안 됩니다. 자, LX와 플러스 I, LY가 만나면 I, LX, LY, 마이너스 I, LY와 LX가 만나면 마이너스 LY, LX 이렇게 써줘야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LG 제곱까지 가져온 거니까 한 번 더 빼줘야 기존의 식이랑 똑같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뒤에 두 개의 항은 이렇게 커뮤테이터로 써볼 수 있겠고, 근데 이 커뮤테이터는 알죠? 네, I, H바 LG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H바 LG 오퍼레이터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이 식을 한번 써보면, 첫 번째로 썼던 이 식을 그대로 써보자면 L 제곱 마이너스 LG 제곱, 글씨가 조금 마이너스 H바 LG 오퍼레이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각각의 오퍼레이터의 사이 펑션이 가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갖다 대어지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 따라서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활용해서 A 마이너스, 자, B 맥스가 되겠죠. 근데 이게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I가 아니라 H바 B 맥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이 펑션 자체가 0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괄호친 이 부분, 이 아이겐 밸류들이 있는 부분들이 0이 되어야 돼요. 자, 따라서 A 마이너스 B 맥스 제곱 마이너스 B 맥스가 0이 되어야 하고, 자, 그래서 A는 Bmax 곱하기 Bmax 플러스
hbar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a와 b max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좀 찾아봤고, 이와 이제 비슷한 작업으로 우리가 LG 오퍼레이터에다가 L 마이너스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가해주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i 펑션 그대로 틸다로 써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b max라고 하는 아이겐밸류가 나올 텐데, 좌변, 우변 모두에다가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가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그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좌변에 있는 L-LG 오퍼레이터는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자,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지금 동그라미 짓는 이 부분이 새로운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로어링 오퍼레이터는 L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는 이 B라고 하는 이 B max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의 값을 한층 더 H바만큼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L-N N승 N번 가해주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B max에서 N만큼 곱한 값의 H바, 무슨 말이죠? NH바만큼 내려가게 될 거고, 그런데 이게 무한정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n번만큼 이 아이겐 스테이트에 가해진 상황에서 한 번 더 로어링 오퍼레이터를 가해주면 0이 된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프라임으로 써준다면 L 마이너스 오퍼레이터 psi 프라임 펑션은 0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제 L 플러스 L 마이너스 psi 프라임 펑션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전개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공식을 이용하면 좀 편하죠. 자, 여기서 자, 이 부분, 아이고,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한 번 더 한다면, 자, 이번에는 플러스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네, 플러스 I
마이너스 I. 정리를 해주면 lx 제곱과 ly 제곱은 그대로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I lx ly 플러스 y ly lx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l 제곱 마이너스 lg 제곱. 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i를 빼주면 이제 똑같이 커뮤테이터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i h바 lg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고, 자 a 값은 변하지 않는 아이겐 밸류라고 했었고, 자 이 psi 프라임 펑션에 나오는 그 아이겐 밸류는 bmax 마이너스 n h 바였어요. 이게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h바 자 이렇게 해서 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 이 부분이 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a라고 하는 값은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bmax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n은 없고 h바만. 자 식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뭐 간단하게 bmax를 bm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bm 제곱 마이너스 2 bm nh바 플러스 n 제곱 h바 제곱 마이너스 h바 bm 플러스 nh바 제곱은 bm 제곱 플러스 bm h바. 자 bm 제곱은 사라지고 보면은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이제 합쳐주면 2n 플러스 1 bm h바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자 우변에 있던 친구를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h바 bm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조금 다시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2는 바깥으로 빠지고 이렇게 bm h바 이렇게 적어지고, 자 그다음에 이 항과 이 항이 우변으로 빠져나가면 n h바 제곱 n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지고요. 여기서 뭐 n 플러스 1 사라지고, 그리고 뭐 h바도 하나 사라지고, 자 그러면 뭐 플러스로 바뀌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b 맥스 값은 2분의 n h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능한 자연수 0을 포함한 이렇게 정수 0을 포함한 자연수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이렇게 되죠. n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여기서 붙여준 거잖아요. 이제 계단, 그러니까 사다리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오퍼레이터, 레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하나씩 차례대로 h바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n이라고 해서 표현했었어요. 약간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이게 bmax,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칸, 두 칸 그려주고 점점점 밑에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자 bmax에서 하나 뺀 거, h바 하나 뺀 거, 그쵸? bmax에서 h바 두 개 뺀 거, 그리고 여기서는 bmax에서 n만큼 빼서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때 우리가 썼던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벡터가 사이 프라임이었고요. 맨 위에 가장 높은 스테이트는 틸다를 써서 표현을 했었어요. 자 어쨌든 bmax는 이러한 값을 갖게 되고, 다시 써보자면 사실 뭐 이제 0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바뀌는. 그 다음에 뭐 2분의 1 h바 또는 그냥 2분의 2 h바, 그냥 h바죠. 2분의 3 h바. 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간단하게 뭐 L, H라고 한번 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L 값은 여기서 이렇게 0 또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이죠. 2분의 2니까 1, 2분의 3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라고 보면 되고요. 자, bmax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LH라고 한다면 아까 구했던 A라고 하는 것은 bmax 곱하기 bmax h바라고 했는데, 여기서 L h바 L h바 플러스 h바 이렇게 되고, 이거를 정리를 하면 h바 제곱 L 곱하기 L 플러스 1 이렇게 또 써지게 되죠. 자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A라고 하는 L 제곱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를 결정해 줄 수 있었는데, L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겠지만 각 운동량 양자수가 됩니다. 이제 퀀텀 넘버예요. 하나의 각 운동량 양자수가 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 M이라고 하는
양자수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 b라고 하는 값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b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bmax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겠죠. 맨 꼭대기에서 출발을 할 수 있겠고, bmax는 n lh 이렇게 쓴다고 했었고, 자, b 미니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아이겐 밸류가 될 텐데, 이제 LH에서 NH바만큼 LH바에서 NH바만큼 빼준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L 값은 2분의 n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L은 2분의 n이고, 따라서 n은 뭐 2L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LH바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럼 b라고 하는 값은 b 맥시멈 값과 b 미니멈 값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아이겐 밸류일 텐데, 가장 최고의 값은 LH, 가장 최저의 값은 마이너스 LH, 그리고 그 사이에서 H바만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가능한 b의 값은 LH바 또 L-1 H바. 왜냐면 이제 로어링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H바만큼 낮아지거나 또는 레이징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H바만큼 높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H바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고요. 가다 보면은 마이너스 LH바 도달하기 한 단계 전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L 플러스 1 H바 그리고 마이너스 L H바 이렇게 기술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제 있는 인자는 H바이고, 앞에 L에 관한 이 숫자들만 바뀌는데, 자, 이거를 특별히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또는 MG라고도 하는데, 자, MG라고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B의 값을 MG H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때로는 그냥 MH바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MG가 가능한 값은 작은 것부터 써보면 마이너스 L,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해준 값 또는 한 단계 더 더해준 값 쭉쭉쭉 0도 거칠 거고, 쭉 올라간 다음에 L-1 그리고 L까지 도달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개수는 총 몇 개냐면 2L 플러스 1개의 M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A와 B라는 표기를 쓰지 않고 아이겐 밸류를 각각 뭐라고 쓸 거냐면, A는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고 B는 이제 MG, H바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표기법도 조금 바꾸게 되는데,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책에 따라서, 교재에 따라서 좀 표기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L 제곱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이퀘이션은 조금 더,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LG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이퀘이션은 MH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이 LM이 들어간 이 디락 노테이션, 그러니까 이 cat 같은 경우에는 L과 M이 들어가는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펑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L 값이 2분의 1로 결정이 되는 순간에는 가능한 M 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또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M 값은 정수 하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예시만 이렇게 들어본 거지 사실 실제로는 L 값은 정수만 가능해요. 이렇게 분수 형태의 어떤 반정수는 불가능해요. 하프 인티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시로만 드는 거고, 그 하프 인티저가 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과 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LG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표기법이 마이너스 I H바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아이겐 이퀘이션에 적용을 좀 해본다면 마이너스 I H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펑션 형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hi 펑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M H바, 자, 자기 자신을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나오는 함수는 exponential 함수가 대표적으로 있죠. 그래서 exponential 함수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exponential I m phi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 구면좌표계에서 이 각도에 대한 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사실 한 바퀴를 돌고 나서는 어떤 같은 형태의 함수를 가져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periodicity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능해지려면은 M 값이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M 값이. 왜냐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어야 하고, 남는 거는 exponential e to the I m e 파이 이렇게 남죠. 얘가 1이 되어야 돼요. 자,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우리가 오일러 이퀘이션 통해서 이제 코사인 2 파이 m
I sin E by M 이게 1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사실 허수 파트는 0이 더야, 그리고 실수 파트는 1이 더야 되겠죠. 자 따라서 M 값은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M 값은 곧 사실은 L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B의 값을 MH 바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M 값이 이제 정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은 L 값 또한 정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L 값은 이제 0, 1, 2, 3 쭉쭉쭉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B번 문제를 한번 봐야겠죠. 조금 오래 돌아오긴 했는데 필요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냥 스킵을 해도 좋고요. 필요한 학생들은 이제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개념적인 부분도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B번의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중요한 시기니까 일단 그대로 가져오고, 자 B번의 경우에는 자, y 극약함수를 제외해서 YLL 이 함수의 폼을 한번 결정해라, 구해봐라 라는 건데, 자 YLL, 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디락 노테이션으로 썼던, 그러니까 캣으로 썼던 LM 펑션 아이겐 스테이트는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 양자역학 책 중에서 가시오로비츠라고 하는 저자가 집필한 그 교재에서 쓰이는 표기법이고요. 우리는 그리피스를 쓰기 때문에 그리피스 교재의 표기를 따르자면 y 형태의 앵귤러 펑션을 쓰게 됩니다. L, M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YLM이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YLL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M 값이 여기서는 이제 M 값이 L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M 값은 L이 결정될 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양자수인데, 여기서 M 값은 L 값으로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값이 된 거죠 지금. 자, 이 경우에 어떤 형태를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앵귤러 펑션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exponential IL phi,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잘 모르는 그냥 폴리노미얼 함수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세타에 대한 함수예요. 네, exponential은 phi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phi에 대한 함수는 exponential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phi에 대해서는 exponential 함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번에서 했던 거는 뭐냐면 L 플러스 Y LL이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여기서 L 플러스는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YLL 펑션에 대한 형태를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대로 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hbar exponential I phi 그리고 코탄젠트 세타, 네, 뭐 이렇게 그냥 괄호 해주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오퍼레이터라고 볼 수 있는 이 미분 연산자들에게 이 함수를 갖다 대주면, 좀 밑에다 쓸게요. 플러스 I 코탄젠트 세타 그리고 이제 익스포넨셜을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IL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 익스포넨셜 그대로 나와주면은 I L 플러스 1 phi 마이너스, 네, i가 두 개 만나니까 마이너스 L 코탄젠트 이렇게 되네요. 자, 이 부분이 당연히 0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자, 책에 있는 표기가 밑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표기 위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지금 L이고, 네, 네, 위로 그대로 여전히 써주고, 얘는 이제 L 코탄젠트 P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자,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만 써주고, 양변의 적분을 취해주면, 그러면 L은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자, 코탄젠트 적분이에요. 코탄젠트 적분은 ln 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수 하나 튀어나오겠죠. 사실 코탄젠트 적분 이거는 뭐 사인, 코사인 이거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분자 있는 게 밑에 분모의 어떤 미분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ln을 통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따라서
PLL 세타는 우리가 어떤 상수 곱하기 그 다음에 ln l승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ln 그러니까 이제 양변을 이렇게 그 지수함수 자연 상수함수 이렇게 지수함수로 써주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B번의 문제는 YLL이라고 하는 함수의 형태를 유추하는 건데 exponential I L phi 곱하기 sin 세타의 L 제곱 형태로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자, 이제 10번. 10번은 노멀라이제이션 상수를 결정을 하라는 건데 자, 그러면 YLL 세타 파이 함수를 앞에 A 하나 붙여주고 노멀라이제이션 상수 A를 붙여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는 거는 1을 두고 적분을 하는 건데 이제 A는 뭐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엑스포넨셜은 당연히 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사인 2L 세타. 자, 여기에 이제 자코비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앵귤러 파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앵귤러 파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코비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서 R은 좀 빠지도록 하고 사실은 R은 레이디얼 펑션 쪽으로 해서 규격이 될 거예요. 규격화가 노멀라이제이션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가 들어가게 될 거고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파이 같은 경우에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0에서 2파이 d파이 해주면 되고 세타의 경우에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A 스퀘어 앞으로 빼주고 그리고 이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사인 2L 제곱에 2L 플러스 1 제곱에 d 세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앞에 거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자, 뒤에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적분을 좀 손 봐야겠죠. 적분을 손 봐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분을 할 거냐면 일단 이거 지우고 얘는 2파이가 되는 거고 자, 우선 0에서부터 파이까지 사인 2L 플러스 1승 자, 이렇게 되는 적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우리가 조금 특별한 어떤 트릭으로 좀 풀려고 하는데 얘를 인테그랄 IL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인덱스를 L로 보는 거예요. L로.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죠. 0에서 파이까지
사인 2L 마이너스 1승 사인 자 마이너스 1승 말고 그냥 이렇게 2L 제곱으로 남겨두고 사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적분 함수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부분적분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사인 세타를 적분하고 얘를 2L승을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분을 먼저 해야 되니까 자, 코사인이죠.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2L 승 0에서부터 파이까지 자 플러스 0에서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와줘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미분 그러면 2L 사인 2L 마이너스 1생 자 사인 자체도 속미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하면 알겠지만 앞에 이 항은 사라지고요. 자 그럼 뒤에 항만 남게 되는데 뒤에 항을 보니까 뭐 2L 곱하기 사인 2L 마이너스 1승이고요. 뒤에 이제 코사인 제곱이 붙을 텐데 코사인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식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 2L 마이너스 1승과 일단 이거 써줄게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L 마이너스 1승과 사인 제곱이 만나서 똑같은 원래 형태의 어떤 2L 플러스 1승 사인의 적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맨 처음에 썼던 IL이죠. IL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귀 형태로 나오게 된 건데 그러면 이 IL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L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좀 유심히 본다면 사실 이거는 다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IL이라고 하는 것은 2L 플러스 1분의 2L 곱하기 IL 마이너스 1 이렇게 점화식 형태로 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I 제로는 뭐냐 그냥 0에서 파이까지 사인 2L 플러스 1승인데 L이 0이니까 그냥 사인 함수를 적분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거는 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2가 됩니다. 자 2가 되고요. I1 같은 경우에는 2 오버 3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죠. 자 I2는 4 나누기 5 I1 자 I3는 이제 L에 3 넣어야 되니까 7분의 6 I2 I4는 9분의
8 I 3 이렇게 되겠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IL 값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곱해지는 형태를 쭈루룩 나열하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4라고 썼다면은 3까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 곱해져 나간다고 했을 때 3, 5, 7, 9, 그 다음에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2L 플러스 1까지 곱해지는 거고, 분자는 2, 4, 6, 8, 점점점 2L까지 곱해지는 거고, 이제 I0가 붙겠죠. 자, IL이라고 하는 거는 적분이었고요. 자,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IL. 네, IL 값은 이렇게 나오네요. 예, I0는 2가 되고,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2L 플러스 1까지 곱해 주는데, 여기 지금 중간중간에 1, 2, 4, 6 이런 짝수들은 분모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거를 위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1은 뭐 있으나 마나니까 2, 4, 6, 8 쭉쭉쭉 2L까지 곱해지는 거를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표현하기가 쉬워질 텐데, 그러면 분모는 2L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 되고, 지금 분자에는 숫자가 총 몇 개죠? L개죠, L개. 그러니까 2를 L번 뽑아내면 2L승이 될 텐데, 자, 2L승, 그리고 뽑아내고 나면 자연수의 곱 1부터 L까지 곱밖에 안 남게 되겠죠. 그래서 L 팩토리얼. 근데 얘가 사실은 지금 제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여기 써준다면은 자, 근데 빠진 게 하나 있죠. I0인 2가 곱해져야 돼요. 2가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2파이 a제곱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4파이 a제곱,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 제곱 쓸게요. 4파이 a제곱 곱하기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우리가 제일 간단한 걸 골라본다면 제곱이 없는 항은 뭐 루트가 쉬워지겠고요. 그러면 4가 제곱항에 들어가면 2L 플러스 1승 그리고 L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루트 파이분의 2L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맞죠? 네, 뭐 이렇게 이제 한 문제를 조금 오래 풀어봤는데 한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개념들이 있었고 또 유도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앵귤러 펑션에 대한 어떤 폼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5번 문제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